또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날이 밝고 대통령으로부터 김 청장이 중간에 국회의원들을 출입시켜줘서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라는 격려 전화를 받았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지호 경찰청장도 4일 새벽 대통령으로부터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는 격려 전화를 받았다. 4일 날이 밝고 나서 김봉식 청장에게 전했다는 격려 말도 나중에 김봉식 청장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정부 비합본 통화 내역이 확보되지 않았던 2025년 2월경에도 피고인은 4일 새벽 조지호 청장에게 그리고 날이 밝고서는 김봉식 청장에게 차례로 격려 전화를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후 이 사건 공판을 통해 확보된 실제 통화 내역이 피고인의 기억과 일치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굳이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해 덕분에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라는 격려 전화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 통화 내역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 포고령 발표한 후 포고령에 따라 국회가 전면 통제된 이후 해제 의결 전까지 대통령으로부터 모두 6차례의 전화가 왔다. 6차례의 전화 모두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확인된 첫 통화인 23시 15분경 통화는 포고령 발표 이유도 아니고 국회가 통제된 이유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 3회 조사에서는 경찰에서 이야기했던 포고령 위반이야 라는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6번 다 포고령 위반이야 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 3회 조사, 불과 2주 정도 지난 검찰 3회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는 첫 통화는 국회 통제와 관련된 것이었고 그 후의 통화는 월담하는 국회의원을 잡으라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해서 좀 첫 통화 나머지 통화를 구분하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첫 통화는 국회 통제 관련이었다는 주장은 경찰, 검찰, 특검 등 총 13회 조사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진술입니다. 그런데 정부 비합본 통화 내역이 확보되자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또한 월담하는 국회의원을 잡으라고 했다는 주장도 수사기관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표현이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법정에서 있었던 증인신문에서도 특검 측에서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은 허용된 상태였으니 월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자 검찰, 특검 측에서도 후속 질문 없이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에서는 월담하는 이라는 표현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다시 증언을 바꾼 사실이 있습니다. 통화 내역을 다시 보면 첫 통화부터 5번째 통화까지는 불과 약 20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6번째 통화는 23시 34분경의 5번째 통화 이후 1시간이 넘게 지난 00시 48분경 이루어집니다. 만약 피고인이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막으려고 한 것이었다면 23시 34분경부터 00시 48분경까지 1시간 넘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야 할 것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믿기 어려운 증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체포하라는 통화가 언제 있었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몇 번째 통화였는지 모르겠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